아랍에미레이트요. UAE. 네. 예. 우리 바라크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미국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가서 만들어주는. 예. 그래서 그거 못해요. 거기 우라늄 농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우디가 하는데 왜 우리도 못하냐?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약간 미국이 노린 거 아닙니까? 그 이란의 핵 개발 이런 거를 막지 못하니까 오히려 힘의 균형을 좀 아니 근데 맞춰보려고? 그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사우디가 어차피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할 건데 미국이 안 해준다면 사우디가 그러니까 미국이 안 해주면서 미국이 사우디한테 너 하지 마. 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우디는 미국이 안 해준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니네들이 하는 건 안 할게. 대신 우리 있잖아. 우리 러시아 중국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의 핵 개발을 미국이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얘네들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할 텐데 그럼 우리는 더 안 좋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우리 한반도를 두고서도 핵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예, 뭐 페네타 전 국방장관도 지금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핵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도 얘기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핵이라는 게 금기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평범한 언어가 돼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막혀 있었던 걸 뚫어야 되죠. 우리 우라늄 농출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예, 농축도 해야 되고 재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요. 원자력 발전을 주장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원자력 발전이 뭐 전기가 더 훨씬 싸고 우리 전력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하고 남은 것들, 그 폐기물 손도 못 대잖아요. 우리 그 재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처리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재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지으면 전 국토가 쓰레기장이 될 텐데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처리도 그렇고 우라늄 농축도 그렇고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예,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될 그러니까 미국과 딜을 해야겠죠. 우리를 위해서라도 예, 우리도 필요합니다. 산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UAE 바라카 원전처럼 우리가 뭐 사우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설계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공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시공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참 안타까운 거는 그냥 우리 자체 한국 기술을 대가지고 미국과 완전히 독립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하더라도 전부 다 미국에서 자꾸만 웨스팅하우스 걸고 들어오잖아요. 원천 기술이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있죠. 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할 수밖에 개선해서 나가는 조금씩 개선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UAE는 지금 현재 나라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많은 미사일 전 세계에서 모든 대공 미사일을 다 끌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 UAE는 지금 방공 미사일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손을 벌리고 있고 자체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자체 개발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아이언돔 수입하고 이런다고 하고 우리 천공도 아마 그 업체가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제 추측으로는 추가 주문이 당연히 갔을 거거든요. 이 관점에서 어떻게든 방공 체계를 늘리고 부족한 방공 자산을 최대한 빨리 늘려야지 이란의 2차 공격이 있을 때 국토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천공투 요격 성공률 96% 제가 지금 여러 번 말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96% 성공할 때 80발 이상을 하룻밤에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백 발 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3년 안에는 그 정도가 가능한데 1, 2년 안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그 방공망 수요를 어느 나라도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2026년 2월 28일 이후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46%, 사드의 80%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빨리 주문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무기를 받겠다.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는데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사드 컨피그레이션 C3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 발사대 추가 생산 계약을 했는데 이게 2억 달러 그리고 총 10억 달러 이상 그 미국과 계약을 했는데 배달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주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든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좀 어려워하고 있다. 미사일을 구하는 미사일 인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생산으로는 이제 LIG DNA가 천공 추가 주문을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중동국가한테 받거나 신기구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100%고 올해 천공으로만 매출을 5천억 원으로 넘어설 것으로 생산하고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량을 3배 늘린다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천공2 그다음에 엘센 같은 걸로 이제 패트리어트라든가 사드 같은 미국산 무기가 점령하고 있던 대공 무기 시장에서 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해 이 동맹국들의 함정 파견을 요청하는 가운데 한국의 이 소해함과 전투함이 핵심 지원 전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이 한국의 해군 전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UAE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는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란의 석유만 못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미국의 입장은 그거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좁은 데는 3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폭이.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만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란이 통행을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밖에는 못 씁니다.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 한 15km 정도의 그 바닷길에는 지금 기뢰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폭발물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통행이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거하려면 그것을 하는 거기에 적합한 선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박이. 근데 그 선박이라고 하는 게 특수 선박들입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철로 만들어진 선박은 기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기뢰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 왜냐하면 기뢰에 자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철로 만들어진 선박들은 기뢰가 가서 붙어요. 네. 그러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들어진 건 안 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이어야 하는데, 근데 미국도 이제 그렇게 그 기뢰를 제거하는 선박을 소해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할 때 그 소자입니다. 네. 네. 청소하는 기뢰를 제거하는 선박들인데 미국도 그런 선박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너무 낡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소해함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미국은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 해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사실 한국은 좀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소위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좀 박쥐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가서 붙고 저기도 가서 붙고 그냥 우리는 장사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UAE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이란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하고든 다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건데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미국에다가 이 소해함을 미국 편하고 같이 가서 그 호르무즈 해협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편을 드는 거잖아요. 이란의 반기를 드는 것인데 사실은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어느 쪽 편도 들고 싶지 않고 그냥 장사만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압력을 또 모른 척만 할 수 없으니 사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군,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끼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거기에 이미 한국 배들이 가 있잖아요. 지금. 네. 이미 가서 해적들에 대한 대항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냥 그것을 연장하는 것. 그것을 아덴만이라든가 그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그냥 활동 영역을 넓히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이란한테도 우리는 지금 미국
미국의 편을 드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뭐 미국의 청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누가 봐도 다 뻔한 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분명한 입장을 정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소해함이라고 하는 것이 배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래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까지 한국의 소해함이 갈 수가 있을까?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냥 이동하는 데에만도. 왜냐하면 그거는 전투를 하는 그런 목적의 배가 아니기 때문에 선박도 작고 그리고 이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런 배란 말이죠. 그 배를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간다면 뭔가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청을 그냥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뭔가를 하기는 할 텐데 쉽지 않은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요. UAE. 네. 우리 바라카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미국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가서 만들어주는. 예, 네. 그래서 그거 못해요. 거의 우라늄 농축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어떻게 생각했으면 사우디가 하는데 왜 우리도 못하냐?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약간 미국이 노린 거 아닙니까? 그 이란의 핵 개발 이런 거를 막지 못하니까 오히려 힘의 균형을 좀 아니 근데 맞춰보려고? 그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사우디가 어차피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할 건데 미국이 안 해준다면 사우디가 그러니까 미국이 안 해주면서 미국이 사우디한테 너 하지 마. 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우디는 미국이 안 해준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니네들이 하는 건 안 할게. 대신 우리 있잖아. 우리 러시아 중국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의 핵 개발을 미국이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얘네들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할 텐데 그럼 우리는 더 안 좋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우리 한반도를 두고서도 핵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예, 뭐 페네타 전 국방장관도 지금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핵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도 얘기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핵이라는 게 금기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평범한 언어가 돼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막혀 있었던 걸 뚫어야 되죠. 우리 우라늄 농축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예, 농축도 해야 되고 재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요. 원자력 발전을 주장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원자력 발전이 뭐 전기가 더 훨씬 싸고 우리 전력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하고 남은 것들 그 폐기물 손도 못 대잖아요. 우리 그 재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처리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재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지으면 전 국토가 쓰레기장이 될 텐데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처리도 그렇고 우라늄 농축도 그렇고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예,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될 그러니까 미국과 딜을 해야겠죠.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도 필요합니다. 산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UAE 바라카 원전처럼 우리가 뭐 사우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설계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공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시공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참 안타까운 거는 그냥 우리 자체 한국 기술을 대가지고 미국과 완전히 독립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하더라도 전부 다 미국에 자꾸만 웨스팅을 걸고 들어오잖아요. 원천 기술이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있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할 수밖에 개선해서 나가는 조금씩 개선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UAE는 지금 현재 나라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많은 미사일 전 세계에서 모든 대공 미사일을 다 끌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 UAE는 지금 방공 미사일이 하나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손을 벌리고 있고 자체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자체 개발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아이언돔 수입하고 이런다고 하고 우리 천공도 아마 그 업체가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제 추측으로는 추가 주문이 당연히 갔을 거거든요.
이 관점에서 어떻게든 방공 체계를 늘리고 부족한 방공 자산을 최대한 빨리 늘려야지 이란의 2차 공격이 있을 때 국토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천공투 요격 성공률 96% 제가 지금 여러 번 말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96% 성공할 때 80발 이상을 하룻밤에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백 발 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3년 안에는 그 정도가 가능한데 1, 2년 안에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UAE의 그 방공망 수요를 어느 나라도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2026년 2월 28일 이후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46%, 사드의 80%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빨리 주문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무기를 받겠다.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는데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사드 컨피그레이션 C3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 발사대 추가 생산 계약을 했는데 이게 2억 달러 그리고 총 10억 달러 이상 그 미국과 계약을 했는데 배달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주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든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좀 어려워하고 있다. 미사일을 구하는 미사일 인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생산으로는 이제 LIG DNA가 천공 추가 주문을 아랍에미리트 외에도 중동국가한테 받거나 신기구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100%고 올해 천공으로만 매출을 5천억으로 넘어설 것으로 생산하고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량을 3배 늘린다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천공2 그다음에 엘센 같은 걸로 이제 패트리어트라든가 사드 같은 미국산 무기가 점령하고 있던 대공 무기 시장에서 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해 이 동맹국들의 함정 파견을 요청하는 가운데 한국의 이 소해함과 전투함이 핵심 지원 전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이 한국의 해군 전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UAE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는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란의 석유만 못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미국의 입장은 그거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좁은 데는 3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폭이.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만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란이 통행을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밖에는 못 씁니다.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 한 15km 정도의 그 바닷길에는 지금 기뢰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폭발물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통행이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거하려면 그것을 하는 거기에 적합한 선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박이. 근데 그 선박이라고 하는 게 특수 선박들입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철로 만들어진 선박은 기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기뢰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 왜냐하면 기뢰에 자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철로 만들어진 선박들은 기뢰가 가서 붙어요. 네. 그러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들어진 건 안 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이어야 하는데, 근데 미국도 그렇게 그 기뢰를 제거하는 선박을 소해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소할 때 그 소자입니다. 네. 네. 청소하는 기뢰를 제거하는 선박들인데 미국도 그런 선박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너무 낡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소해함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미국은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 해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사실 한국은 좀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소위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좀 박쥐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가서 붙고 저기도 가서 붙고 그냥 우리는 장사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UAE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이란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하고든 다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건데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미국에다가 이 소해함을 미국 편하고 같이 가서 그 호르무즈 해협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편을 드는 거잖아요. 이란의 반기를 드는 것인데 사실은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어느 쪽 편도 들고 싶지 않고 그냥 장사만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압력을 또 모른 척만 할 수 없으니 사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군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끼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청해 거기에 이미 한국 배들이 가 있잖아요. 지금. 네. 이미 가서 해적들에 대한 대항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냥 그것을 연장하는 거. 그것을 아덴만이라든가 그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그냥 활동 영역을 넓히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이란한테도 우리는 지금 미국의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뭐 미국의 청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누가 봐도 다 뻔한 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분명한 입장을 정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소해함이라고 하는 것이 배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래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까지 한국의 소해함이 갈 수가 있을까?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냥 이동하는 데에만도. 왜냐하면 그거는 전투를 하는 그런 목적의 배가 아니기 때문에 선박도 작고 그리고 이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런 배란 말이죠. 그 배를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간다면 뭔가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청을 그냥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뭔가를 하기는 할 텐데 쉽지 않은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랍에미레이트요. UAE. 네. 우리 바라크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미국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가서 만들어주는데. 그래서 그거 못해요. 거의 우라늄 농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우디가 하는데 왜 우리도 못하냐?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약간 미국이 노린 거 아닙니까? 그 이란의 핵 개발 이런 거를 막지 못하니까 오히려 힘의 균형을 좀 아니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은 사우디가 어차피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할 건데 미국이 안 해준다면 사우디가 그러니까 미국이 안 해주면서 미국이 사우디한테 너 하지 마. 너 하면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럼 사우디는 미국이 안 해준다? 그래 알았어. 그럼 너 니네들이 하는 건 안 할게. 대신 우리 있잖아. 우리 러시아 중국 있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그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미국이 사우디의 핵 개발을 미국이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얘네들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할 텐데 그럼 우리는 더 안 좋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 우리 한반도를 두고서도 핵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뭐 페네타 전 국방장관도 지금 한반도에서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핵을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까지도 얘기하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핵이라는 게 금기어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평범한 언어가 돼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세계가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더 있는 거고요.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막혀 있었던 걸 뚫어야 되죠. 우리 우라늄 농출 못 하잖아요. 맞아요. 네. 예, 농축도 해야 되고 재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요. 원자력 발전을 주장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원자력 발전이 뭐 전기가 더 훨씬 싸고 우리 전력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하고 남은 것들 그 폐기물 손도 못 대잖아요. 우리 그 재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처리해야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 재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소 계속 지으면 전 국토가 쓰레기장이 될 텐데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처리도 그렇고 우라늄 농축도 그렇고 우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예, 그게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야 될
그러니까 미국과 딜을 해야겠죠. 우리를 위해서라도. 예. 우리도 필요합니다. 산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UAE 바라카 원전처럼 우리가 뭐 사우디 원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아마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설계를 하지만 직접적으로 시공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시공 능력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우리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도 참 안타까운 거는 그냥 우리 자체 한국 기술을 대가지고 미국과 완전히 독립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하더라도 전부 다 미국에서 자꾸만 여스팅을 걸고 들어오잖아요. 원천 기술이 미국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는 건 있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현재로서는 개선할 수밖에 개선해서 나가는 조금씩 개선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UAE는 지금 현재 나라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많은 미사일 전 세계에서 모든 대공 미사일들 다 끌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거 UAE는 지금 방공 미사일이 하나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손을 벌리고 있고 자체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자체 개발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도 아이언돔 수입하고 이런다고 하고 우리 천공도 아마 그 업체가 공개를 안 하고 있지만 제 추측으로는 추가 주문이 당연히 갔을 거거든요. 이 관점에서 어떻게든 방공 체계를 늘리고 부족한 방공 자산을 최대한 빨리 늘려야지 이란의 2차 공격이 있을 때 그 국토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천공투 요격 성공률 96% 제가 지금 여러 번 말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또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쉽게 말하면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96% 성공할 때 80발 이상을 하룻밤에 썼거든요. 근데 우리가 몇백 발 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3년 안에는 그 정도가 가능한데 1, 2년 안에는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그 방공망 수요를 어느 나라도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2026년 2월 28일 이후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46%, 사드의 80%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지금 빨리 주문을 해야지 조금이라도 무기를 받겠다.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는데 전쟁이 된 겁니다. 그래서 8월 13일 날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사드 컨피그레이션 C3 그러니까 사드 미사일 발사대 추가 생산 계약을 했는데 이게 2억 달러 그리고 총 10억 달러 이상 그 미국과 계약을 했는데 배달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근데 언제 될지 모른다 해가지고 주문을 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든 숫자를 늘려야 되는데 좀 어려워하고 있다. 미사일을 구하는 미사일 인력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생산으로는 이제 LIG DNA가 천공 추가 주문을 아랍에미레이트 외에도 중동국가한테 받거나 신기구에 있을 가능성은 거의 100%고 올해 천공으로만 매출을 5천억으로 넘어설 것으로 생산하고 이제 패트리어트 같은 경우에 지금 생산량을 3배 늘린다는데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빨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면 천공2 그다음에 엘센 같은 걸로 이제 패트리어트라든가 사드 같은 미국산 무기가 점령하고 있던 대공 무기 시장에서 좀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을 위해 이 동맹국들의 함정 파견을 요청하는 가운데 한국의 이 소해함과 전투함이 핵심 지원 전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특히 이 한국의 해군 전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UAE라든가 여기에서 나오는 석유는 밖으로 나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만 이란의 석유만 못 나오게 하고 싶은 거죠. 미국의 입장은 그거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좁은 데는 3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 폭이. 근데 그중에 한 절반 정도만 지금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쓴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란이 통행을 허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절반 정도밖에는 못 씁니다. 물리적으로. 왜냐하면 나머지 절반 한 15km 정도의 그 바닷길에는 지금 기뢰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수많은 폭발물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걸 제거해야 통행이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거하려면 그것을 하는 거기에 적합한 선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박이. 근데 그 선박이라고 하는 게 특수 선박들입니다.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강철로 만들어진 선박은 기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기뢰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예, 왜냐하면 기뢰에 자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철로 만들어진 선박들은 기뢰가 가서 붙어요.
네. 그러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로 만들어진 건 안 되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선박이어야 하는데 근데 미국도 이제 그렇게 그 기뢰를 제거하는 선박을 소해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할 때 그 소자입니다. 네. 네. 청소하는 기뢰를 제거하는 선박들인데 미국도 그런 선박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너무 낡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소해함들이 들어와서 그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미국은 계속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한국 해군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계속 제안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난감하죠. 사실 한국은 좀 우리나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소위 실용 외교라고 하는 게 좀 박쥐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가서 붙고 저기도 가서 붙고 그냥 우리는 장사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우디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UAE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이란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뭐 그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하고든 다 장사를 하고 싶다는 건데 그러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미국에다가 이 소해함을 미국 편하고 같이 가서 그 호르무즈 해협 청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편을 드는 거잖아요. 이란의 반기를 드는 것인데 사실은 한국의 외교적 입장에서 보면 좀 곤란한 상황인 거죠. 우리는 어느 쪽 편도 들고 싶지 않고 그냥 장사만 하고 싶은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압력을 또 모른 척만 할 수 없으니 사실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다가 보낸다고 하더라도 다국적군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끼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청해 거기에 이미 한국 배들이 가 있잖아요. 지금. 네. 네. 이미 가서 해적들에 대한 대항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냥 그것을 연장하는 거. 그것을 아덴만이라든가 그쪽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그냥 활동 영역을 넓히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이란한테도 우리는 지금 미국의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뭐 미국의 청은 어느 정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 그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누가 봐도 다 뻔한 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분명한 입장을 정할 때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소해함이라고 하는 것이 배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굉장히 작고 그래서 과연 호르무즈 해협까지 한국의 소해함이 갈 수가 있을까?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냥 이동하는 데에만도. 왜냐하면 그거는 전투를 하는 그런 목적의 배가 아니기 때문에 선박도 작고 그리고 이 속도도 굉장히 느리고 그런 배란 말이죠. 그 배를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간다면 뭔가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뭐 그런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청을 그냥 무작정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뭔가를 하기는 할 텐데 쉽지 않은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